합리적인 투자자의 모습을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박들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나의 효용, 행복의 기대치를 최대화해주는 도박을 선택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대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값, 확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확률도 사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확률이 있고 어떤 정보가 딱 떨어짐에 따라서 그게 업데이트되는 그 사후 확률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정보를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로 되돌아갑니다. 가격은 정보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전문가의 한 말씀 한 말씀, 실적이 나오는 거 하나하나, 그런 것이 가격에 반영되는데 뭘 통해서 반영된다? 이 확률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그게 기대값을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러면은 베이지 정리, 이거에 따라서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 이런데 센토사 싱가포르에 이런데 가셨을 때 이 결정하실 때 베이지 정리 계산기 두드리고 앉았을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겁날 거예요. 근데 걱정될 텐데 그거 말고 이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을 한다 하는 거, 서로 상대방을 알아간다 하는 거, 이런 learning curve, learning을 한다 그러잖아요. 배우는 거, 이런 거가 베이지 업데이트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선수가 어떤 선수일까? 여러분들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저 친구가 제대로 된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 확률 사전적으로 한 90%라고 치자, 혹은 50%라고 치자 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봤을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베이지 정리, 베이지 업데이트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들도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조금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혹시 내 상사가 꼰대는 아닐까? 그러면은 랜덤하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인간이 꼰대일 확률, 사전 확률로 한 50%라고 치고, 근데 이 상사분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딱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딱딱 들어오면서 저 양반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저런 말씀하셨을 때, 혹은 라떼는 말이야 이거 이런 똑바로 안 해? 이러시는 그런 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후 확률로 꼰대일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그런 게 베이지 정리로 해석이 된다. 두 번째로 또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생존, 진화론, 이런 거 생물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뭐냐면은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룡, 이런 파충류가 내년까지 생존할 확률, 1년을 더 생존할 생존 확률이 있겠죠. 사전적으로 옛날에 90%의 확률로 살아남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전 확률이 9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운석이 빵 떨어지면서 지구가 이제 잿더미로 막 변하고 이러면서 생존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90%에서 사후 확률 확 떨어지는 거죠. 10%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가 바로 이제 자연 선택, 이런 거를 베이지 정리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지 정리, 이런 거가 뻘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머신러닝, ML 이런 거 할 때에도 베이지 정리의 아이디어가 대단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은 늘 있습니다. 어떠한 이론도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베이지 정리를 쓴다 했을 때에도 뭐가 좀 석연치 않냐? 하나는 그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아까 꼰대일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반반이라고 그래요? 그지? 그냥 갖다가 시험 문제 내기에는 그냥 여기서 갖다 쓰세요. 라고 하는 거고, 또, 불황이 올 사전 확률, 아까 2대8에서 20% 확률 얘기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20%래요? 그냥 갖다가 문제 출제자가 쓴 건데, 그거 말고 실생활에서 그 prior probability가 어디서 온 거냐 라고 했을 때는 답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보의
따라서 그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조정해 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의해 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정도 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왜 이러면 지금 확률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그럼 확률 계산하는 거, 확률 통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이거 확통 좋아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셨을 때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문과 분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 중에 하나가 확통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고등학교 이과 수학하는 애들도 확통을 건너뛰고 안 해버리고서 3차원 미적분만 하고 그냥 이과랍시고 들어가는 경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확률 통계, 그렇게 쉬운 건가, 호락호락한가, 거기에 우리의 심리가 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 어렵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더하기 2는 뭐죠? 100 더하기 200은 뭡니까? 이거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0.1초도 안 돼서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비확률적인 계산들은 다들 금방금방 잘 하세요. 근데 이런 계산은 어떠신가요? 동전 2개 던져서 모두 앞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동전 4개 던져서 1개만 앞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이제 복잡해지죠. 이게 막 이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쭈루루루 띠리리리리리 막 이렇게 정지되는, 그죠?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동전 10개 던져서 3개만 앞이 나오고 나머지는 뒤가 나올 확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10 컨비네이션 3 해가지고 뭐더라? 컨비네이션 막 팩토리얼 돌아갑니다. 정신없죠. 그거 계산하시는 거, 아까 계산하는 거 대비해서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실걸요? 그 다음에는 정규분포 확률 써가지고 띡 나간다. 굿럭.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돈을 주식시장에 넣은 이후, 코인 시장에 넣은 이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원숭이가 된다 하는 건데,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돈이 박히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이 애니멀 스피릿으로 간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질문, 여기 들어갑니다. 질문인데요. 몽고군이 고려를 처음 침공한 해는 몇 해였을까요? 몇 년이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몇 년이었을까? 여러분들 GPT나 이런 거 찾아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레인지,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고려랑 몽고가 처음 만나서 격전을 치렀을 거다. 그 해가 몇 년부터 몇 년일까? 95%의 정확도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서 나 이 정도면 95% 확신하건데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였을 거야 라고 그 레인지를 한번 써보세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여러분 연습장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정답을 한번 보시면요, 정답은 사실은 몇 년일까요? 1231년이 됩니다. 1231년, 1231년. 오고타이 칸, 이 사람이 밑에 사람 부려가지고 한국 고려를 침공했던 때가 되겠는데, 이게 정확한 연도를 여러분들이 그 레인지 안에 맞추셨거나 말거나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얼만큼 좁게 혹은 넓게 줬는가 하는 그 레인지, 이 컨피던스 밴드라 그러죠. 이 상한과 하한, 이거를 얼만큼 폭넓게 혹은 좁게 줬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래서 1231년이 이제 답이긴 한데 넓게 제시한 분들도 계실 거고 좁게 제시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다른 원우님들한테 이제 수차례 걸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룹은 이거를 한 200년, 300년의 레인지를 확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1000년의 레인지를 주시는 분도 봤어요. 아니 500년부터 1500년 사이 아닐까요? 불확실한데 하여튼 간에 좀 어떻게 대략 좀 여기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한 50년, 30년의 폭으로 탁 좁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200, 한 10년부터 40년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30년 딱 주시는 분 있고, 1년, 2년 딱 이렇게 막 좁게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폭 넓게 제시하는 분과 폭 좁게 제시하는 분들의 심리적인 차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신감이 없으시면은 레인지를 넓게 줄 수밖에 없죠. 에라 대충 어디가 맞겠지. 이래서 맞아주세요 제발 난 잘 모르겠는데 하고 확 흩어뿌리시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자신감이 강하면은 뭐 특히나 뭐 이건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역사학자다 1, 2, 3, 1년 바로 외겠지. 1년으로 팍 좁게 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모른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근자감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요걸 좁게 주세요. 이 레인지 요걸 거야. 30년, 50년 탁 해가지고 이게 맞겠지 하고 이제 베팅을 확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근자감의 함수다. 이 폭이 근자감의 함수다. 폭이 좁을수록, 그러니까 근자감이 강할수록 폭을 좁게 주시고 근자감이 없을수록 폭을 넓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에서 연도 맞추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게 투자하는데 무슨 역사 얘기냐? 이걸 컨텍스트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근자감이 강한 거 주로 남성분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게 지금까지 심리학자, 생물학자 분들의 발견입니다. 남성분들 좁게 주시고 여성분들이 넓게 주시는데 저도 많은 원우님들과 또 학부생들 대상으로 테스트해 봤을 때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는 바가 이겁니다. 여성분들 넓게 제시해 주시고 남성분들 좁게 제시해 주세요. 근데 이 연도 이거가 그죠? 왜 상관이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럼 남성 여성의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남성분들이 왜 좀 더 근자감이 강하냐 생태학적으로 진화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좀 더 근자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100만 년 뭐 수백만 년 우리가 내려오면서 근자감이 강한 남자들이 더 많이 왕이 되셨다 내지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말하자면 오빠 믿지 하는데 그 믿음이 가는 그 근자감이 강한 분들이 뭔가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많이 삼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자연 선택을 성선택이라고 하죠. 섹슈얼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성선택을 더 많이 받게 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무슨 곰이 나타나서 막 뭐 양들을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먹는다. 혹은 뭐 가축을 잡아먹는다.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그랬을 때 그 곰을 때려잡으러 나갈 사람 누구 있냐? 혹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 골치 아픈 외적을 부실 누군가 없냐? 영웅 없냐? 이랬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탁 내가 나가면 백발백중 잡지.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뒤로 빠지고 그냥 슬슬 기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더 오빠로서 이제 각광을 받았을까 하는 건데 더 나서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근자감 강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대박 아니면 쪽박을 더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박이면은 곰의 밥이 됐겠죠. 사자밥이 되든가 그래가지고 먹혔고 죽어 없어졌을 거고 대박을 냈으면은 영웅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족장이 되시는 거죠. 족장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뭐 옛날에는 일부 다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 생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더 근자감이 강하도록 강한 개체들이 더 선택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게 이제 이 해석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근자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 근자감, 자신감은 근거가 없어야 제맛이다 라고 합니다. 허준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도 이거죠.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 양반이 연설하셨을 때에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컨피던스, 즉 근자감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근거가 없어야 제맛입니다. 이걸 가져야 된다. 왜냐? 근거가 있는 자신감. 여러분들 흔히 어떤 수능 점수, 혹은 어떤 점수에 기반해서, 혹은 돈이 많아서, 혹 부동산이 뭐 많이 있어서, 아파트가 있어서, 혹은 뭐 스포츠카가 있어서, 이런 거에 기반해서 자신감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거가 부서지는 순간 자기 자신도 골로 가고 한강에 투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구체적인 거에 근거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거는 진정한 자신감이 아니다. 근자감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 없어야지 되는 거고, 근거 없는 것에서 그냥 너 자신만으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맨주먹만 가지고 있어도 자신감 있는 거.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섹시한 거고, 이제 자연 선택을 받는 그런 근자감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자감이 이제 성별로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근자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근자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점에서 필요하냐? 조직 생활의 리더십, 그죠? 리더 포지션 가는 데에는 근자감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CEO가 잘 된다. 우리는 지도자, 장군님, 혹은 저 위에 정치 지도자 혹은 경제 지도자, 이런 자리에 근자감 강한 분이 가시기를 원하게 돼요.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근자감 강하신 분이 왜 지도자가 CEO 되는로 좋으냐, 적합하냐? 이유는 뭐냐면은, 겁이 많은 사람, 완전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바래요. 내가 CEO가 돼가지고 위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박 아니면 쪽박이거든요. 쪽박이 나면은 회사도 쪽박이 나가지고 골로 가시지만은 내 커리어도 망가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안정적인 현금을 보상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럼 샐러리, 이런 거로 캐시를 많이 캐시 보너스나 캐시 샐러리 이런 걸 많이 두둑하게 챙기길 바랍니다. 겁쟁이일수록. 반면에 겁이 없고 근자감이 강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캐시 샐러리 나는 $1면 충분해. 뭐예요? 조지 워싱턴 $1죠? 그거 한 장만 주세요. 나 열심히 일해줄게. 대신에 뭘 달라고요? 스탁 옵션. 그죠? 이 회사의 오너십, 이런 거를 내 몇 퍼센트 달라고 해가지고, 당신과 내 주주와 네 CEO 나가 같은 배를 타자고, 한 배를 타고서 대박 나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쪽박 나면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같이 가자고. 우리 한 배 탄 거 아니냐. 리더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딱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투자 잘 하시고, R&D 같은 거 남이 알아주든 말든 지금 당장 못 알아줘도 괜찮아. 10년 뒤에 보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런 아이폰 같은 거 만들고 말 거야 하는 그 곤조가 있는 거, 근성 있는 모습, 이런 게 바로 근자감 강한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없어서 캐시를 별로 안 챙기세요. 스탁으로 챙기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강하게 가져가시는 분이 바로 근자감 강한 CE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성비 있는, 그죠? 가성비 있는 CEO가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땡큐죠. 왜냐하면 회사의 그 중요한 캐시를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 $1만 드려도 된다니까요. 그러고서 스탁 옵션을 딱 드리고 나면은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죠? 그게 근자감 강한 컬처, 그런 CEO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상황에 있어서는 근자감이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다. 근데 근자감이란 것도 양날의 검이다. 극단적인 근자감은 좋지 않다. 만사 중용이 제일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근자감이 투자 생활에 있어서는 안 좋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다음번 비디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다른 비디오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